자, 엣지캠에서 유지해서 만든 모델이 여기 있어요. 그리고 미리 보기도 옆에 이렇게 나와 있죠. 자, 모델을 불러서 열기를 하는 순간 안에 있는 모델은 이렇게 불러와지게 됩니다. 잘 보이시나요? 네. 자, 이 모델링을 가지고 원점이 지금 이 좌측 하단에 원점이 딱 잡혀 있기 때문에 굳이 여기에서는 원점을 잡으실 필요가 없어요. 자, 엣지캠에서는 이 3D 모델링에서 포켓이 어딘지, 홀이 어딘지를 자동으로 체크해주는 기능이 있습니다. 피처 파인더라고 해서 형상 찾기라는 기능이 있어요. 자, 기능사 3D 모델링에서는 굳이 피처 파인더 하지 않으셔도 상관은 없으십니다. 이 피처 파인더 같은 경우에는 2D성이 짙은 또는 만약에 홀이 몇십 개라던 게 있다 그러면 하나하나 클릭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전체적인 영상 쫙 뿌리면 찾기를 한 번에 싹 찾기를 해서 하나만 클릭하면 전체 다 선택이 되는 걸로 좀 간단한 기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클릭하고 아무것도 건드실 게 없습니다. 그냥 확인만 한번 눌러주시면 자동으로 이렇게 포켓이 어딘지 홀이 어딘지를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봤을 때는 굳이 형상이 많지 않기 때문에 포켓은 이런 부분들, 자, 모델링은 숨기고, 자, 이 면들 포켓, 홀은 이 부분 들어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2D와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점도 필요하지만 여기서는 라인도 좀 필요가 합니다. 왜냐하면 3D 모델링은 한 번에 인식이 되기 때문에 그 일정한 부분들을 깎고 싶지 않다 그러면 라인 작업을 해 주셔야 돼요. 그게 어떤 건지는 다시 한번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서는 루프에서 추출이라고 해서 유지에서도 모서리에 인해서 라인 작업 선택을 해주는 게 있죠. 여기서도 이렇게 외곽으로 체인을 잡아주고, 그리고 여기서도 체인을 이렇게 잡아주셔야 됩니다. 뒤에서 루프를 잡아주셨어요. 자, 이렇게 두 개만 이렇게 잡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모델링에서 모서리를 라인을 이렇게 잡게 되는 겁니다. 우선 자, 여기서 점을 찍으실 필요는 우선 없습니다. 이따가 점은 어차피 드릴 강화한 지점까지 하기 위해서는 어차피 나중에 와가지고 다시 한번 더 포인트 작업을 해 주셔야 돼요. 자, 모재 설정은 똑같습니다. 여기서는 특징이 있는 게 3D 모델링에 Z값까지 다 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Z 최소값을 마이너스 23으로 아니 또는 23으로 주지를 않으세요. 그냥 자동으로 000으로만 주시면 자동으로 모재 체크가 돼버립니다. 이런 식으로 모재 체크가 되는 거죠. 자, 여기서는 설정하실 더 이상 없습니다. 그러면 가공 모드로 똑같이 밀링의 TMV40A로 넘어가실 수가 있어요. 자, 여기서부터는 작업이 아까 했던 기능과 거의 똑같다라고 보시면 돼요. 제가 똑같기 때문에 좀 약간 틀린 부분만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D 같은 경우에 3D 모델링 같은 경우에는 한 번에 모델링 인식하기 때문에 황삭 작업 아까 했던 작업을 똑같이 한번 해볼게요. 황삭 자동 가공 클릭, 가공할 형상 선택, 모델링 선택하는 거겠죠? 엔터. 자, 울타리를 넘어가야지만 가공이 완성이 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엔터를 누르겠습니다. 자, 똑같이 하얀 가공, 공구 직경 80% 모재 체크를 하고 공구 조건도 똑같습니다. 그리고 깊이값, 시작 높이와 가공 깊이 무시합니다. 왜냐하면 라인을 기준으로 항상 어느 일정한 마이너스로 할지 플러스로 할지 주는 거지만 여기서는 이 가공 깊이 제로라는 거는
엣지캠의 제로가 아니에요. 이 엣지캠의 제로가 아니라 엣지캠 공간 안에 모델링이 있으면 이 모델링의 가장 최저점 여기를 제로로 인식하게 됩니다. 하지만 모재라는 걸 체크를 했기 때문에 모재만 가공한다 그러면 모재와 형상이 1대1이기 때문에 여기 바닥은 가공이 안 되겠죠. 항상 허공에 되어 있는 모재만 인식을 해서 가공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절임량 똑같이 5mm를 주고 바로 확인을 한번 누른 상태에서 모재만 선택 후 엔터를 누르게 되면 바깥쪽과 안쪽이 동시에 가공이 되는 거죠. 그렇죠. 바깥쪽과 안쪽이 3D 모델링이기 때문에 바깥 안쪽 전체가 다 선택이 되어 가공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3D 가공의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문제는 이 안쪽만을 따로 수직으로 가공을 할 수 있도록 바꿔주셔야 되는데 이거는 한 번에 자동 인식이 됐기 때문에 따로 바꾸실 수가 없어요. 요거만 바꾸게 된다 그러면 바깥쪽이 틀어지게 됩니다. 저는 똑같이 5mm라는 절임량을 줬지만 3D 모델링에서는 마이너스가 깊이 값이 3mm밖에 안 들어가기 때문에 이렇게 자동으로 요 위쪽과 아래쪽이 나눠지게 돼요. 그러니까 모델링으로 딱 맞고 있으니까 5mm로 가고 싶어도 3mm밖에 못 가는 거죠. 그러니까 3D가 맞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위쪽과 아래쪽은 동시에 가공이 됩니다. 하지만 수직으로 진입을 함으로 인해서 문제가 되는 거는 어쩔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아까 제가 라인을 작업을 했지 않습니까? 그 라인으로 가공을 하게 되는 거예요. 바이선의 체크. 가공할 형상이 아니라 가공할 라인이죠. 아까 잡은 가공할 라인. 라인을 선택, 엔터. 똑같이 엔터. 그러면 2D 작업했던 거가 똑같습니다. 모재 선택 똑같이 체크하고 공구도 똑같고 깊이도 마이너스 5mm까지 확인, 외곽 라인 엔터. 그러면 안쪽으로 가공 안하고 바깥쪽만 가공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모델링의 모서리만을 이용해가지고 외곽 작업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좀 오히려 더 좀 어려울 수가 있을 수도 있겠죠. 약간 좀 불편한 감이 좀 없지 않아 있습니다. 2D는 그런 부분 때문에 좀 문제가 생겨요. 항상 진입할 때가 가장 문제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 영상이 뭐 아크릴이라던가 아니면 3D 모델링에 그러면 한 번에 스페이스가 쫙 나오기 때문에 오히려 그게 더 편할 수가 있겠죠. 자, 마찬가지로 똑같이 복사를 한 다음에 똑같이 다시 선택을 하되 안쪽 형상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안쪽 라인을 선택하는 거죠. 라인 선택, 엔터, 똑같이 엔터. 하향 가공에 모두 선택 체크 끄고 깊이는 마이너스 3mm로. 그러면 안쪽만 이렇게 스페이스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똑같이 디자인 모드에서 이 점을 아래로 복사를 하나 더 해주시는 겁니다. 뭐 이번에는 그냥 임의적으로 한번 해볼게요. 기존에 있던 곳에서 마이너스 한 3mm 정도만 하나 복사를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복사가 안됐네요. 복사를 하나 했습니다. 그러면 아까 진행했던 작업과 똑같다라고 보시면 돼요. 다시 선택 체크, 접근 방법을 드릴 지점으로 확인, 형상 선택, 엔터. 그리고 다시 한번 엔터. 그리고 드릴이 끝난 위치 아래쪽 포인트 클릭, 엔터. 이래야지만 안쪽이 툴패스가
공구 드릴이 들어간 부분까지 들어가서 가공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3D 같은 경우에는 한 번에 작업을 하셔도 상관은 없지만 만약에 이 안쪽 포켓을 드릴 가공했던 부분까지 진입을 하려고 하게 된다 그러면 좀 이런 좀 번거로움이 좀 있다라는 거, 좀 차이가 좀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되죠. 그리고 드릴 같은 경우에는 포인트를 찍진 않았지만 지금 요 위에 보시면 자동 홀이라는 걸 인식하기 때문에 자, 일반 쪽에서는 15, 0 안전 높이는 형상으로 인해 가지고 하겠다 자동 체크가 됩니다. 그리고 지금 형상 자체가 센터 드릴도 들어가야 되는 거고 센터 드릴 치수 그대로 주겠습니다. 카운터 가공도 해야 되는 형상이라고 지금 나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형상이 지금 이렇게 좀 뚫려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는 카운터 보호를 사용 안 함으로 황삭 같은 경우에는 이미 깊이가 마이너스 2mm까지, 22mm까지 뚫어야 된다는 것도 자동 체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끝점이 마이너스 22mm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더 마이너스 3mm만큼을 더 추가로 해 주셔야 되는 거겠죠. 그래야지 완전 관통이 됩니다. 똑같이 공구도 똑같이 이렇게 주시면 정상은 사용 안 하는 걸로 해서 풀패스가 이렇게 아래쪽까지 나오게 되는 거죠. 좀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자, 기능은 거의 똑같이 쓰기 때문에 아까의 기능과 거의 별 차이가 없습니다. 대신에 이제 3D 모델링 할 때는 이제 모서리 작업을 좀 해주셔야 된다는 거, 그리고 홀 작업할 때는 깊이 값을 설정할 때 그냥 플러스 값만 더 넣어줘도 된다는 거, 그거만 좀 해주시면 돼요. 이건 좀 간단하게 끝나는데 혹시 질문? 오히려 좀 불편하시죠? 2D 같은 경우는. 오히려 라인 작업하기엔 더 편하실 수가 있는데, 3D로 한다 그러면은 훨씬 더 편하죠. 근데, 2D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캠 작업하기가 오히려 더 좀 어려운 작업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뭐 마스터캠이라는 또 캠이 있다 그러면, 그 마스터캠 같은 경우에는 2D 전용으로 나온 또 캠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기능사 시험을 보기에는 훨씬 좋은 툴이라고 저는 또 추천할 수가 있습니다. 3D 같은 경우에는 자동 가공으로 한 번에 쫙 위에서부터 아래로 훑어가면서 작업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좀 약간 이런 또 불편함도 조금은 있다는 거 참고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